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3년 2월 12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어그로를 좀 끌어봤는데요. 2023년 2월에 사면 괜찮을 코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인베스터 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실제로 2월에 코인이라고 추천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저 역시도 홀딩하고 있고 지금 좀 모으고 있는 그런 가상자산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인베스터 플레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독립금융연구회사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주식도 분석하고 가상자산도 분석하고 거시경제도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1973년 탐 필립스라는 비즈니스 비전가에 의해 시작된, 여기는 자기주도적 투자자, 재정 고문 및 자산 관리자를 위한 자세한 연구 및 권장 사항을 게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금융회사와 달리 이 인베스터 플레이스는 우리가 취급하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투자자들이 사랑해온 단순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2월에 사면 좋을 것이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를 해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또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서서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건데, 자, 웹3 시대에 게임의 법칙도 바뀐다. 제가 P2E 분야를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좋게 생각한다는 거는 예전부터 많이 말해왔고, 그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틀린 부분은 없는데요.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이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거대 플랫폼 즙에 벗어나 개인이 데이터 소유하는 탈중앙화 시대로 이끌어져 갈 것이다. 게임 업계 웹3 시대에 맞춰 가상화폐 생태계 구축을 노력하고 있다. 개인이 데이터 소유하고 판매 수익 내는 플랫폼이 조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웹2에서 했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 하고 있는 캐릭터, 게임 아이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소유권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검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 회사에 계속 있었다. 근데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그런 게임 캐릭터는 NFT로 내가 소유하게 되고, 아이템들도 NFT로 소유를 하게 돼서 유저 간 더 쉽게, 더 빠르게, 투명하게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가 되는 시대가 온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기축 통화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토큰 이코노미화가 돼서 체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토큰 이코노미 시대의 가장 첫 번째 선도주자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게임 분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 분야가 코인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요. 자, 주요 게임사 웹3 준비 상황을 보면은 컴투스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여기 나와 있는 게임사들 외에도 다양한 게임사들이 P2E를 준비하지 않는 게임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터뷰에 나온 이홍규 이스크라 창업자 최고 경영자는 웹3에서는 정보와 가치가 함께 옮겨 다닐 수 있다. 제3자 없이도 정보의 가치를 판별하고 플랫폼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스크라는 웹 3.0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P2E 게임을 모아 게임계의 앱스토어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가 오늘 볼 프로젝트는 이스크라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인베스터 플레이스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2월에 구매할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3가지라고 하고요.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 토큰은 이번 달에 견고한 진입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스크라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이스크라는 많은 웹3 게임을 생태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 플랫폼인데, 스팀이나 에픽 게임즈 스토어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잠깐 되어 있고요. 따라서 사용자에게 다양성을 제공하는 방대한 게임 포트폴리오의 결과로 이스크라는 제가 보기에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웹3 게임 암호화폐 중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이 인베스터 플레이스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내용 자체를 돈 받고 써주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하고,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요 분이 작성을 해 주신 건데, 요 분이 인베스터 플레이스의 작가인데, 다양한 금융 및 암호 관련 웹사이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그는 경제 및 금융에 대한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독학한 투자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2022년 7월 2일에 제가 이 이스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42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이 이스크라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도 나쁘지 않게 봤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저는 노드 투자와 더불어 코인을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현재 가격이 292원인데 제 평단가가 한 296억 6원? 296원이니까 지금 가격은 제 평단가보다도 더 낮은 상황인데,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2년 4월 5일 시점에서 이 라인 블록체인 이끌었던 이용규 대표님께서 이스크라 420억 투자 유치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메이드, NHN, 빅풋, 네오위즈, 메타보라, 크러스트, 카카오 벤처스, 패스트 벤처스 등의 벤처 캐피탈도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 이스크라 생태계에 투자를 한 그 투자사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운영사들이 굉장히 네임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420억 원이 만약에 당시에 코인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코인들이 가치가 엄청 많이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이스크라 법인에는 돈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제가 작년에 그 이스크라 AMA에 직접 참여를 해서 살펴본 결과 당시에 대부분의 그 코인 자산을 현금화 시켜놓은 상태라고 전달받았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봤을 때 현재 이 법인에 어느 정도의 그 사업을 운영할 만큼의 자금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투자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불장이 왔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게임 불장이 왔을 때 P2E 분야의 자금이 몰릴 때 해당 프로젝트에도 돈이 몰릴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이스크라가 이거는 작년 11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스크라가 40만 달러, 약 5억 6천만 원 규모에 달하는 자체 가상자산 이스크라를 바이백했다. 그래서 매입을 계획하고 시장 가격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하고, 이 구매한 이스크라는 최소 1년 동안 판매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매할 때는 공식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이스크라 코인을 11월에 뭐 자체적으로 산 것도 그렇고, 충분한 자금, 지금 한국 코인에 대한 저평가를 꼭 꼬집고 싶은데, 제가 가상자산을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 불장과 어떤 대여장을 반복하면서 항상 18년도와 19년도, 그리고 22년도와 23년도 지금 시점이 굉장히 비슷한데, 항상 이 시기에 한국 코인에 대한 저평가가 굉장히 심한 구간이 됩니다. 유독 한국이 규제가 심해서 한국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한국 코인들의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미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프로젝트다 보니까 좋지 않은 그런 행태가 눈에 더 보이기 때문에 규제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한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신이 더 커지고 굉장히 더 큰 하락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는 더 많이 하락하고 상승장에는 더 많이 상승을 해요. 이거는 제가 20년도, 21년도 장세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래서 물론 이 코인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직 인지도가 글로벌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프로젝트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많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정말 대박을 노리면서 코인 투자를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일정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하이 리스크에 한번 던져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이스크라라는 프로젝트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지금 이스크라 커뮤니티를 가보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지금 가격 흐름을 보면은 초반에 상장을 했을 때 560원까지 갔다가 쭉 가격이 하락해서 지금은 바닥을 빌빌 기다가 계속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92원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2023년 7월에 반감기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노드에서 나오는 채굴 양도 반으로 줄어들 텐데 호재가 호재가 크게 없고 상장 이슈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제 어떤 짧은 경험상 이런 안 좋은 분위기일 때야말로 사실 매수 시점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집을 굉장히 좀 잘 해두면은 이스크라 프로젝트에서 좋은 호재가 터져 나오면서 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큰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크라 노드 같은 경우에는 노드들이 더 많이 팔려야만 그 락업된 코인들을 팔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에 풀릴 코인 자체도 많지 않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투자한 그 VC들이 뒤에 들어온 투자자들로 인해서 락업이 풀려서 시장에 코인을 던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 컨셉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VC들이 굉장히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손이거든요. 쉽게 락업이 풀렸다고 해서 시장에 그 락업이 풀린 코인을 던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보다도 더 신중하게 더 오래 큰 수익을 내서 엑시트할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전 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제가 좀 더 자세히 구조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드 3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노드를 구매한 이유는 2년 후에,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난 후에 이 모아놓은 코인을 팔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었고, 저는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계속해서 코인이 생겨나는 그런 구조 자체를 굉장히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치만 이 코인을 오히려 그렇게 채굴하는 형식보다는 현금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인을 직접 구매를 해서 여기 이스크라를 스테이킹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현재 이스크라 코인을 매수해서 스테이킹을 해놓으면은 57.5% 정도의 연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스테이킹 된 57.5%의 이자를 받으면서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펌핑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펌핑이 언젠가 일어난다는 걸 가정할 때 유망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으면은 코인을 사놓고 스테이킹을 해놓으면은 코인 수량은 늘어나면서 펌핑 될 날을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투자할 때 굉장히 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3개의 노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살짝만 또 살펴볼 건데요. 이 이스크라 노드 같은 경우에는 총 4만 개 판매 계획이고 비공식 판매가 4천 개까지 이루어졌고 VC 및 전략적 파트너에게 각각 6,000불에 판매가 됐어요. 6,000불에. 근데 지금은 그럼 얼마냐? 지금 가격을 보니까 7,600불이에요. 7,600불. 가격이 조금 올랐죠. 가격이 왜 좀 올랐냐면은 6,000불에서 시작해서 10개 NFT가 판매될 때마다 20불씩 증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불씩 증가를 해가지고 7,000불이 된 상황인 거예요. 7,500불이 된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저는 이스크라 노드가 아주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비교하는 갈라노드 같은 경우에 시작 가격이 3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였습니다. 300에서 500으로 시작을 해서 19년도 20년도 채굴을 계속하다가 21년도에 판매한 분들은 그 갈라노드 하나를 산 분들에 한해서도 굉장히 많은 코인을 채굴을 해서 진짜 몇 억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에 500만원을 들여서 노드 하나를 구입한 그 갈라노더들은 코인을 정말 다 모아서 고점에 팔았다는 가정을 넣으면은, 물론 그건 굉장히 힘들겠지만 몇 억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에 돌아가는 그런 불장이니까 가능했던 거지만 이 이스크라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통 제가 이제 갈라 같은 경우엔 제가 좀 성공 투자한 케이스인데, 제가 그 갈라 게임즈의 노드가 팔리는 걸 제가 가만히 지켜봤을 때 어떤 시기였냐면은, 코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갈라 노드를 사면은 한 달이면은 원금 회수가 가능하대, 혹은 뭐 2주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래? 그러면 지금 코인을 사기보다는 노드를 사서, 이게 계속해서 채굴이 되는 시기니까 2주 만에 원금을 복구를 하고, 그럼 그건 맨징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내 수익이겠구나. 그거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드 구매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드를 처음 봤을 때는 21년 3월 시점, 그때가 거의 한 500만원? 600만원? 이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로부터 한 5개월? 4개월? 3개월? 그 정도 후에 제가 샀는데, 그때가 거의 한 2천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 2천만원에 산 다음에 1억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빨리 팔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21년 3월, 4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노드가 안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노드는 팔리지 않았다. 그런 사례를 살펴봤을 때 결국에 이 파이오니어 NFT도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팔릴 수 있는 구조라서 코인 가격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러면 그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때마다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취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또 파이오니어 NFT에서 채굴되는 그 코인들은 나중에 정말 크게 불장이 돼서 락업이 완전히 풀렸을 때 좋은 시점에 매도를 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크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고, 아니 뭐하러 이제 이걸 투자하냐라는 시선도 굉장히 많아요. 저랑 굉장히 다른 시선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분들이 뭐 실력이 없냐,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실력 좋은 분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시장의 어떤 투자 기회라는 게, 나는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이스크라 투자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건 이 파이오니어 NFT의 이 락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이 부분은 따로 찾아서라도 반드시 봐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이 이스크라 생태계를 투자함에 있어서. 첫 번째 노드를 산 사람들은 5,000번째 이 노드 구매자가 있어야만 락업이 해제가 돼요. 4,000번째 이 노드를 구입한 사람들은 8,334번째 구매자가 있어야만 잠금이 해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이 공식에 의해 계산을 하면은 첫 번째는 5,000명이 들어와야 되고, 이제 4,000번째는 4,334가 들어와야 되고, 10,000번째는 3,300번째가 들어와야 되고, 25,000번째 사람은 그 후에 834명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제가 투자자들을 보면 5,000개가 언제 팔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코인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면 결국에 뭐 일주일 만에 맨징이 된다. 노드를 돌리는데, 노드를 산 다음에 스테이킹만 해놓으면 원금 회수가 일주일 만에 되면 안 살 사람이 있을까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원금 회수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갈라 노드도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거든요. 코인 가격이 오르고 노드가 팔리고, 노드가 팔리면 생태계가 확장되고, 생태계가 확장되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노드는 더 팔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물론 이 선순환 구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이 이스크라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23년 2월 시점에서는 전 굉장히 초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하면은 성공 여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안에서도 충분히 큰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인베스터 플레이스라는 곳에서도 저랑 좀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 글을 게시하는 어떤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좀 저도 이제 힘을 얻었고요. 좀 뜬금없지만 비웨이브 디스코드 아직도 안 들어온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비웨이브 디스코드 오시면 제가 항상 상주하고 있으니까 저와 항상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이스크라 노드를 사면은 코인이 체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CP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크라 노드를 구매하면은 CP를 획득함으로써 66,000점이라는 가장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데, 이 CP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토큰 에어드롭을 받기도 하고 게임 자산 에어드랍, 게임 NFT를 에어드랍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이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는 런치패드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초기 NFT 접근 권한도 얻게 되고요. 또 얼리 액세스, 공헌도가 높을수록 새로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조기 액세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예,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 이스크라 생태계에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파이오니어 NFT를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제 레퍼럴 코드로 가입을 해주시면은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채굴하고 락업 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유동성을 좀 가지고 코인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이스크라 토큰을 그냥 구매하시면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이스크라 코인을 반드시 사라 이런 얘기 절대 하는 건 아니고, 저라는 투자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이스크라라는 위험한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는가 라는 걸 공유를 드린 거고, 저라는 투자자는 나쁘지 않게 투자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했다. 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 크지 않은 비중이다. 그러니까 하이리스크라는 점 명심하시고 잘 공부해 보신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들 궁금해 하셔서 제가 어떤 코인을 좀 궁금해 하나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종종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책임져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